제가 저기 그 앞에서 물어보니까 학교 쪽 분들하고 중소기업에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부 분들이 대기업에서도 오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 청중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콘텐츠가 요즘 IoT 쪽은 하도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서 뭐 컨셉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좀 지양을 하고 그 여기 제목에 오늘이 그 IoT 시대 생존 전략을 찾아라처럼 사실은 IoT 시대라고 용어적으로는 말을 하면 사실 IoT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IoT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겠죠. 그때 그 지금 학교 쪽에서는 오늘 아마 어떤 쪽에 오셨는지 한번 궁금하긴 한데 아마 어떤 논문거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중소기업 같은 때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가 변화를 해야 IoT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 포커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텔에서 어떻게 그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IoT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플랫폼 쪽 얘기가 좀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여기 최대한 그 청중들 참석자들한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장표를 세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슬라이드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아주 집중력 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점심시간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비즈니스적으로 또 같이 일해보고 싶거나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컨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IoT 디바이스의 트렌드 및 그 인텔 IoT 플랫폼 소개라고 제목을 가졌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IoT가 대부분 뭘로 이렇게 그 디바이스를 보시면 대부분 웨어러블 쪽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시계, 특히 핸드폰 또 스마트폰과 연계된 시계 쪽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삼성, 애플,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후아웨이도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와치 시장이 커지죠. 그래서 와치 시장이 제일 크죠. 2017년까지 거의 6,400만 대 시장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안경 같은 경우에는 좀 작죠.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은 성장세가 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안경을 착용하시고 계시고 그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제 앞쪽하고 뒤쪽 사이 아니면 오후 세션 어느 교수든지 누군가는 구글 글래스를 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잘 쓰고 계시는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구글 안경 요즘엔 안 쓰시고 다니냐 했더니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거 쓰고 다니면. 그리고 뜨겁답니다. 이 언저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구나. 물론 편리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착용할 때 어떤 거부감. 그리고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안경이라는 거는 결국엔 패션 아이템인데 패션 아이템을 너무 간과하고 기능에만 포커스가 되게 되면 소비자는 결국 외면하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패션 아이템인 경우에는 패션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건강에 밀접하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련된 피트니스 쪽이 그 다음 시장 쪽으로 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격대를 보시면 이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쪽에서 안 나오려는데요. 100불대가 여러분들 100불에서 한 150불대 정도가 이제 트래커죠. 그래서 뭐 요즘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만보계 같은 기능들, 그다음에 뭐 심장 박동수, 그다음에 뭐 잠 잘 때 엎치락 뒤치락 하고 몇 번 했는지에 대한 기록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대를 표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팔찌하고 그 스마트워치 쪽, 그죠? 시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뭐 구글 글래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글이라고 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도 있고,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앞에다 껴가지고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하고 AR이라고 하죠. 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 형식을 하는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각 1000불대 이상에서 400불대를 형성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IoT 시장은 이렇게 커진다라는 시장이니까 이번 스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 저희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퍼체싱, 그러니까 이제 당장 웨어러블 기기를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5%, 3%, 5%, 4%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안 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개인적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그 나만 알고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이게 어차피 이게 밖에서 드러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주 걱정스럽다.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약에 사게 된다면 뭘 사게 될까 보면 이제 건강 쪽, 그죠? 건강 쪽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카카오톡 나올 때 사람들 많이 안 깔아서 썼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이제 카카오톡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카톡하고 라인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실 것처럼 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또 남들이 산다 그러면 나도 살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찾거나 장소 찾는데 뭐 좀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해가고 있지만 그 외에 별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페이, 요즘에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아주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13년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설문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각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착용하겠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목, 뭐 팔목, 발목,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처럼 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에다가 부착하는 거, 팔뚝에다 차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분해 보면 이제 학교 쪽에서는 이런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사람과 기계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사람이 컴퓨터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재밌죠. 사람들이 요즘 목에다가 그 카메라를 차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을 찍어내는 부분도 있고, 요즘 보시면 그 유모차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엄마도 설치를 해서 항상 찍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웃을 때 이게 엄마 카메라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 반대급부로 아기의 시선에서 엄마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간대에 그런 것들. 그래서 모션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얼굴에 그 모션을 인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울 때 엄마의 표정, 아기가 웃을 때 엄마의 표정을 동시간대로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도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들가 재밌는 거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그 애가 주의력 산만할 때 이 옷을 입히면 엄마가 리모트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하는 이 옷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아줘서 아이들한테 그 주의력 결핍증 할 때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요 그림 아시는 분은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세요. 1983년도에 나온 그 드라마인데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시계를 부르면 마이클이죠, 저 사람이. 마이클이 이제 차를 부르면 차가 정말 오고 그랬거든요. 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차한테 말을 걸면 계산도 해주고, 뭐, 적당히 정도의 AI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반응해줬는데, 그게 이제, 83년도니까 지금이 이제 32년 되네? 32년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되니까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구글이나 뭐 BMW도 준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준비하고 있지만 무인카 시대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도래할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이 뭐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과연 차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저는 기계를 약간 더 믿는 사람인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졸음운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고 그 사고율을 보면 기계가 사고 내는 그 확률보다는 사람이 더 그 사고 낼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양재에서 신분당선 가보시면 기관사가 없습니다. 기관사 없이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신분당선 기차는요. 근데 그 사고율 아직까지 뭐 초창기 개통했을 때만 이제 몇 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잘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어느 정도 보안 장치만 확실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실수를 덜 할 거라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신호 체계라든가 또 뭐 교통 체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과감하게 수용할 건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어느 주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게 벌써 허가를 해준 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어느 도시에서는 무인카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이제 법령적으로는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돼야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플랫폼 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워치, 패션 이것도 패션이죠. 그래서 패션 쪽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았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아 여기 지금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높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별로 내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거기 안에 이제 문자 다음에 뭐 전화 걸 수도 있고 다음에 내가 몇 번 걸었는지 만보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차고 다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년 좀 저 같은 나이대 분들은 내가 시계 좋은 명품 시계 있는데 굳이 그거 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한 번 시계는 배터리를 넣으면 2년에서 3년은 가고 그다음에 뭐 좋은 시계들은 내가 이렇게 진동만 줘도 이렇게 가는데 굳이 내가 2, 3일 만에 다시 충전해야 하는 거를 또 차고 다녀야 되냐 그런 피드백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시계 값이 아마 대폭적으로 싸지지 않으면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장도 약간은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패션하고 결합이 되는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텔도 아시겠지만 태그 호이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리라는 데랑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무브먼트 쪽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대신 IT 쪽인 거는 인텔이나 다른 데서 하고 그래서 아마 향후 보시면 뭐 애플이랑 명품 회사들이랑 뭐 결합이 될 거고 삼성전자랑 또 명품 회사들이랑 또 합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LG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션을 무시하지 않는 패션 아이템인 경우에는 패션을 유지하고 거기에 IT를 집어넣는 쪽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이렇게 보시면 시계의 요 무브먼트 쪽하고 이 아이템은 가만 냅두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시계줄이죠. 시계줄 가지고 IoT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계의 뒷부분, 시계의 뒷면을 가지고 IT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oT를 구현하려고 하는, 웨어러블을 구현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뒷면을 보면 살하고 붙어 있으니까 온도를 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류를 파악할 수 있고, 맥박을 잴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 액세서리 쪽으로도 많이 좀 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경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뒷부분 지금 1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스포츠 장비 중에 되게 가볍습니다. 저 장비가 레콘에서는 회사인데 인터넷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건데요. 아무튼 저게 98g밖에 안 합니다. 98g밖에 안 하는데도 자기가 뛴 거리, 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 같은 거, 그다음에 자전거의 속력 같은 거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텔도 보시면
인텔, 그다음에 안경 텔을 만드는 부분, 거기가 이제 흑소테크인데,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랑 같이 해서 그 패션 안경 쪽에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계, 기존에 이제 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패션 전문가인 회사들과 제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할게요. 이거 뭐 현빈이 나온 거는 이미 아실 거고 여기다가 그 자켓에서 넣다 뺐다 하면 뭐 MP3가 다 진행되고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조난을 당했을 때 핸드폰들을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연락이 안 될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1, 2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배터리가 떨어지죠. 스마트폰에. 근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옷에다가 이렇게 바람만 쐬고 있으면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옷들입니다. 그런 옷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건강이 하도 많아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재밌는 얘기, 스마트 칫솔 있죠. 그래서 칫솔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하루에 몇 분이나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건데 누가 칫솔을 만들어 보니까 누가 또 숟가락을 만들었더라고요. 스마트 숟가락이라고 해서 그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잖아요. 국을 먹을 때 염도를 체크해서 네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숟가락 갖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젓가락 갖고 저 칫솔 갖고 다니시겠습니까? 서로 아마 난 안 갖고 다닐 거야. 아니면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저는 저게 뭐 전혀 의미는 없다고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IoT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IoT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랑은 약간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oT라는 것은 반드시 아까 오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얘기했죠.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그래서 IoT 시장이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뒷장에서 설명할 건데 반드시 클라우드 시장하고 빅데이터 시장이 먼저 갑니다. 그 뒤에 IoT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스마트 칫솔, 스마트 숟가락, 스마트 젓가락 뭐 다 스마트한 거 다 붙여도 좋습니다. 스마트 변기, 스마트 다 붙여도 좋은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저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마트 칫솔 아침마다 집에서 쓴다고 합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침마다 국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는 의미가 없죠. 근데 1년을 동안 지켜봤더니 당신 그 칫솔 하는 시간대가 너무 작고 너무 대충 닦어. 그러면 분명히 너 충치 생길 거라고 얼럿을 주는 거죠. 당신 정말 와이프가 해주는 그 국에 좀 짜게 먹더라. 짜게 먹는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교혈압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그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변기에 앉아서 당신의 하는 일을 보는 그 료에서 당뇨를 체크한다거나 뭐 해주면 그거는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 가지고 서비스 해줄 때 이거는 저희가 이제 IoT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역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을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적으로 더 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까지 가면은 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느 지역에 앞으로 무슨 군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충치가 일어날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걸 예측이 됩니다. 또 교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혈압 지역이 많을 거더라고요. 하나 이제 의료적인 예를 든 건데,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향후 그 IoT 쪽은 그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랑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특히. 그 다음에 여기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제조업체에 뭘 만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뭘 제조하고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의 그 만들고 있는 제조 쪽의 그 제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그 발표할 때마다 많은 예를 드는 회사가 D 회사인데, D 회사하고 뭐 미국의 다이나마이트 회사이긴 한데, 그 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튼 이 중장비를
해외에다가 수출한다거나 국내에 팔 때 거기에 초창기에 이제 블랙박스를 집어넣었어요. 블랙박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라요. 이게 비싸잖아요. 포크레인 한 대가 3억이 넘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누가 훔쳐가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GPS하고 3G 모뎀을 탑재한 것들을 해서 뭐 장비가 가동되는 순간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가동 안 되더라도 이제 배터리가 사라져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건데, 단순히 그렇게만 운영해 오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압력 센서를 넣고 몇 가지 센서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 분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질이 검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다가 포크레인을 팔았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에는 안반이 많더라. 이쪽은 모래가 많고 갯벌이 많고 뭐 황토가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뭘 준비할 수 있냐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쪽에 어느 시간이 되면 부품이 들어올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돌멩이 많은 데에 이게 빨리 닿겠죠. 토크 부분에. 그 다음에 압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일도 많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부품이 필요한 거다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는 그 회사가 나중에 지질회사를 변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미국의 다이나마이트 회사가 하도 많이 폭탄을 터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폭탄할 때마다 옆에다가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을 다 조사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해놨어요. 그러니 지금은 다이나마이트 회사가 하지 않고, 다이나마이트가 주 회사가 아니고 지질 회사가 주가 됐습니다. 주가 되고 다이나마이트가 부가 되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된다는 게, 하다못해 그냥 스피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스피커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 스피커를 사용자가 언제 쓰는지, 뭐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해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굉장히 비싼 데이터로 팔리는 거예요.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라는 회사가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3조 원에 팔렸습니다. 3조면은 300명 나누기 3조만 해도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3조면은 3만 억이거든요. 3만 억. 3천억도 아니고 3만 억인데 3만 억 나누기 300 해보시면 얼마씩 만약에 인당 가져갔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네오즈랑 물론 온도 조절기를 예쁘게 만들었지만 이 예쁘게 만드는 거로만 끝나진 않았죠.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온도 조절하는 그 주인장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한 달 동안만 분석해보니까 이후에는 가만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내가 당신의 패턴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요때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를 내가 해줄 테니까 해주지 마세요. 그 기술을 산 겁니다. 그들이. 그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 놓고 했을 때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IoT의 핵심이고 이게 생존 전략이거든요. 제 얘기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6분 남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으면 또 여러분도 다 자료를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까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져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 사무인터넷 시장보다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시장이 더 먼저 가죠. 먼저 가고 어떤 제품도 있고. 이것도 좀 고쳐야 되네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 페이지 제가 요건 할게요. 여기 혹시 IT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IT 쪽에 오신 분들이 IoT를 얘기하면 특히 공장 쪽하고 얘기해보면은 저거 내 얘기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세 번째 아이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공장 자동화 쪽에 계신 분들은 IT 쪽은 다 그 관제 쪽이고 공장 자동화 팀에서 하는 거겠지 IT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야 쪽,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쪽하고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니네 이 IoT가 왜 하려고 하는 건 데가 많아요. 이거 해서 우리 인원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마찰이 되게 많더라고. 저도 이제 몇 번 공장을 다녀보고 했는데 결국엔 그분들이 되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저희들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왜 조사하는 거지? 이걸 여기다가 센서를 왜 달아서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네, 보안 문제, 그죠? 의료 쪽에 되는 부분들, 다음에 보안 문제, 뭐 집이나든가 스마트 홈 했다고 했는데 집이 뭐 덜컥 열리거나 뭐 냉장고 온도가 뭐 사정없이 높아진다거나 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운영수용 문제, 그죠? 뭐 나는 제품이 다 그 뭐 S사 건데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나는 어느 거는 L사, 어디 거는 S사, 어디 거는 뭐 A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의 그 제품이 있는데 그거마다 다 다르면요. 그다음에 그거마다 다 앱을 다 깔라고 하면요. 너무 번잡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상호 운영성이라는 표준적인 문제가 좀 IoT의 좀 큰 숙제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텔 얘기 많이 안 했죠. 그래서 인텔에서 왔으니까. 인텔에서는 그 IoT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저희도 뭐 인텔 인사이드 전략인데 IoT도 인텔 인사이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인터넷 오브 띵의 그 띵은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그 띵은 그 인텔리전트 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뭐 때문에 인텔리전트한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얘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겁니다. 두 번째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거고 말할 수 있으니까 똑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느끼고 판단하고 말하고 뜨겁다 안 뜨겁다를 판단해서 말을 해야죠. 유지하다. 옆에 사람한테. 그죠? 그래야 그게 똑똑한 디바이스 아닙니까? 거기 위해서는 사물이 판단하려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센서가 하는 거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기계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와이파이로 말하려면 와이파이가 되는 거고, 직비로 말하려면 직비가 되는 거고, 3G로 말하려면 3G가 되고, LTE가 말하면 L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텔에서는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인텔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센서 부분은 저희가 안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뭐 프로세서 회사니까, 그 다음에 낮은 것서부터 높은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때는 이제 윈디리버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뭐 물론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물,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인텔에서 메가피라는 회사를 3년 전에 인수해서 지금 인텔 시큐리티라는 회사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통합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IY 시장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머니에 여기 이제 에디슨 프로세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그 제가 요즘까지는 엔터프라이즈 마켓을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그 IoT 제품들이 관련되는 것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센서 값이 엄청 싸졌고요. 또 프로세서 값이 엄청 싸졌어요. 요 프로세서만 해도 여기 안에 아톰 CPU하고 코쿠 CPU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기가 D램, 4기가 플래시 메모리, 1기가 D램, 그 다음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셋까지 들어가 있어서요. 이게 하나의 PC예요. 요만한 게 하나의 PC예요. 여기 또 OS까지 올라가 있어요. 친절하게 또 OS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하나에 50불밖에 안 납니다. 50불. 50불이면 요거 하나 가지고 관련된 보드 하나 하면 100불 갇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라든가 뭐 거기다가 또 100불 추가하면 200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의 IoT를 구현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지금 아두이노가 있고요. 그쪽에 가장 먼저 시작했죠. 아두이노.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갈릴레오 에디슨, 뭐 AM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장을 보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되게 지저분해요. 선이 막 나와 있고 보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저분한데 그거를 3D 프린터로 예쁘게 포장하실 수 있죠. 포장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마이크로폰에다 내놓으면 투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외국 회사에 지금 외국 특히 미국 같은 데가 한국에서는 아직 그 통과가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 뭐 크라우드 펀딩 통과되면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3D 프린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DIY 마켓, 소위 말해서 그 메이커 시대가 오는 거죠. 1인 메이커 시대가 오기 때문에 메이커 시장 쪽에서도 이만큼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메이커 시장이 사실은 IoT 시장보다 더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메이커 페어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시간 되시면. 에디슨 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 다음에 에디슨 스펙이 뭐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 요 전에 큐리가 있죠. 에디슨 다음 버전이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만 있잖아요. 다음엔 아톰 CPU에다가 LTE 모뎀을 탑재시킵니다. LTE 모뎀하고 3G 모뎀을.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 블랙박스를 집어넣었을 때도 아주 간편하게 요 하나만 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 나왔거나 뭐가 어디에 있는지 갈 수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저건 단추만한 사이즈입니다. 이미 제품은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단추만한 사이즈에 프로세서고 요거는 아예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기 쉽게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컴퓨스틱이라고 해가지고 USB보다 약간 더 큰데요. USB 일반 USB보다 바로 이쪽에 이제 HDMI 포트가 있어서 뒷면 TV에다 갖다 꽂으면 TV가 바로 컴퓨터 데스크탑처럼 쓸 수 있고요. 모니터 위에 HDMI에다 꽂으면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 굳이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프라이스가 150불대, 그다음에 스펙 약간 더 좋은데 200불대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TV 뒤에다가 뭐 주쿠 박스 같은 거 옆에다가 쓰시지 마시고요. 저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게 와이파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아무튼 IoT 쪽은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좀 늦게 가는 부분은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IoT라는 용어가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유센스넷이라는 거 유비쿼터스 시대가 얘기를 하도 떠들었지만 그 얘기는 1년 만에서 1년 반에서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IoT 시장은 IoT란 말은 그렇게 빨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설이 익었고요. 지금도 뭐 여러 군데에서 스탠다드 다음에 움직임, 왜냐면 세그먼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을 통합하는 과정, 그래서 버티컬 마켓, 홀라이즌 마켓 다 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인텔은 뭐 데이터 센터에서 뭐 단말까지 해서 IoT 기술을 좀 제공하고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잘 발표했다고 여기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